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젠다입니다. DC 파워 서플라이가 뭔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파워 서플라이 있는지, 그리고 아웃풋 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센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프로텍션 어떤 펑션을 좀 제공해 드리는지, 그리고 이제 측정 방식은 어떻게 되고, 이제 저희 아까 DM처럼 이제 어떤 사양을 확인해 갖고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지에 대한 키포인트도 같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서플라이가 뭐냐? 결국은 이제 아까는 DMM은 이제 메저 인스트루먼트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전원 공급기는 이제 DUT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과 전류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해주는 계측 장비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제 전류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하 상태가 변하더라도 설정된 조건이 이제 유지되게끔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제 이러한 안정성은 테스트 환경이나 이제 제한성, 신뢰성 확보하는데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전원 공급기,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전압 전류의 제한, DUT를 이제 보호해야 되죠. 네. 반복 가능한 테스트 환경 제공. 예. 이거 벽전원이라든가 여기가 일반 지금 오픈되어 있는 전원에서는 사실 220V가 그대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불을 켜거나 뭔가 진동이 있거나 다른 전원이 같이 공유가 됐을 때는 동일한 환경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장비를 써갖고 이제 동일한 환경 구성을 하고 일정한 전압 전류를 흘려가지고 DUT가 어떤 환경에서 이제 이 전원이 입력됐을 때를 제외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전원 공급 방식이고요. 조금만 빨리 템포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갖고. 네. 방식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제 아까 저희 수성님께서 아까 질문 많이 하신 것처럼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방식이 있고, 이제 스위치 모듈 파워 서플라이가 두 개 있고요. 이제 리니어 파워의 장점은 이제 노이즈가 낮은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스위치 동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리플이라든가 이런 노이즈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제 단점은 이제 효율이 이제 낮은 효율 전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발열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연로스 에너지를 소비를 하다 보니 이제 효율이 낮고 부피가 좀 큽니다. 무겁고. 예. 반면에 이제 스위칭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효율, 열손실이 적은 편이고, 이제 소형화, 경량화가 좀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고요. 이제 단점은 이제 고주파에서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플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라이징 속도를 가지면서도 리플 노이즈가 최소화된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리니어 방식은 구조가 좀 단순한 편이고요. 이제 트랜스포머, 입력된 고전압 AC를 이제 안전하고 낮은 전압으로 이제 평화시켜 줘갖고 다이오드 브릿지를 통해서 양방향 흔들리는 AC 파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DC로 이제 바꾸는 이제 정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평활 회로를 통해서 이제 출력하는 파형을 이제 캐패시터스 충방전을 통해서 비교적 평평하고 이제 부드러운 파형을 다시 만들어주고, 레귤레이터를 거치면서 전압을 이제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잔여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깨끗한 이제 출력이 나오게끔 일정한 DC 전압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리니어 파워의 장점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낮은 노이즈, 이제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회로의 단순성. 하지만 단점은 이제 낮은 효율 전압 만드는 과정에서 발열이 생기고 연로스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 효율이 낮죠. 그리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게 단점입니다. 이제 스위칭 방식은 이제 다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입력 정류라든가 필터를 통해서 교류 전원을 이제 직류로 변환을 하고요. 이제 고주파 스위칭을 통해서 DC 성분 사각파를 만들어내고,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면서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역할을 해서 정류 및 이제 필터 이제 이 과정을 거쳐면서 이제 깨끗한
DC, 깔끔한 DC 전원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제 장점은 높은 효율이랑 열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높고요. 이제 단점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위칭 과정에서 고속 스위칭 과정에서 이제 리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노이즈가 빠른 라이징 속도에 반해서 이제 리플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이제 회로가 좀 다소 좀 복잡한 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들은 이제 정밀하고 빠른 라이징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SMPS 방식도 요즘에는 이제 노이즈가 적으면서 빠른 라이징 타임을 갖고 높은 이제 전력을 낼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돼갖고 이제 키사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이 상당히 적고 이제 업계에서 가장 빠른 라이징 속도를 가지고 있다. 네. 특히나 높은 전력에 대해서. 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일단 이제 출력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디폴트로 되어 있는 CV 모드 그리고 CC 모드. CV 모드만 된다고 해서 CC 모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이제 전압을 높이더라도 DOT가 요구하는 전류에 진입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CC 모드가 됩니다. 하지만 CC 우선 모드가 되는 파워 서플라이도 있기 때문에 이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일 출력, 이제 최대 전압, 최대 전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력을 온전히 출력하는 이제 CV 출력 방식이 있고, 아니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일단 레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렉탱글러 아웃풋 캐릭터, 이제 데이터 시트상에서 이제 단일 레인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출력 방식이고요. 그리고 멀티 레인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의 파워 서플라이 내에서 내부적으로 출 레인지가 보통 이제 보시는 거는 2개 정도로만 보이는데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로 전압 레인지가 스위칭이 돼 있어서 전압과 전류 조합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토 레인지 모델, 이제 최대 전력 한계선 내에서 이제 전압과 전류가 이제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변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진보된 파워 서플라이 방식이죠. 네, 대부분 요즘엔 이제 오토 레인지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레벨에 한해서. 이 해당 부면은 사실 이제 저희 IV에 대한 이제 부면을 좀 표시한 거고요. 이제 1사 부면에서는 이제 정방향 소스라고 해갖고 이제 배터리 충전 테스트, 다이오드 순방향 특성 테스트를 이용하는 이제 단방향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1사 부면에 대한 매칭이 되는 장비고요. 양방향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음전류까지 이제 포함이 된 이제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를 위한 이제 양방향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그리고 바이폴러 파워 서플라이라 해갖고 3, 4부분, 4, 3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이제 역전압까지 이제 되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3, 4부분, 4, 4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반전 테스트지만 이제 모터, 이제 정방향, 이제 역방향 테스트까지 이제 가능한 이제 테스트가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죠.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CV 모드, CC 모드 두 가지로 있고, CV 모드 같은 경우는 전압 고정, DOT가 필요한 만큼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고요. 일반적인 이제 베이직한 동작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CC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고정, 설정한 전류 이상으로 흐르지 않고 DOT에 따른 전압을 공급. 이제 CV 모드만 된다 해서 CC 모드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OT가 허용하는 이제 그 전류가 레벨이 되면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자동으로 CC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굳이 전압을 높이지 않고 이제 전류만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출력 센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2와이어, 4와이어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약간은 이제 출력 단위가 좀
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를 때 이제 도선에 이제 저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MA 때 말씀드린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로컬 센싱은 일단 전원 장비 단자의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케이블에서의 전압 강화가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출력단에서 이제 측정되는 전압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 DUT에 대해서는 이제 전압 강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아까는 저희가 스포와이어는 켈빈 메저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포와이어로 진행하게 되면 리모트 센싱이라고 합니다. 이제 회로가 로드 접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센스 라인을 로드에 연결해서 값을 보장. 예. 그래서 리모트 센싱은 별도의 센스 라인을 통해서 DUT 쪽에 연결을 해갖고 이제 케이블의 전압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모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전류가 높아질수록 이제 전압 강화가 크게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높은 테스트를 진행하실 때는 리모트 센싱을 꼭 해주셔야 이제 안정적인 전압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공되는 이제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더 많은 펑션들이 있긴 합니다. 요즘 최근 나온 파워 서플라이들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OVP, 오버 볼티지 프로텍션이죠. 이제 출력 전압으로부터 DUT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력 전압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이제 물론 출력값보다 높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 DUT가 버틸 수 있는 전압으로. 그래서 DUT가 손상되지 않게끔. 왜냐면 DUT도 다 이제 결국엔 이제 만들어진 이제 소자기 때문에 다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OVP도 꼭 설정하셔야 되고, OCP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이라서 이제 전류에 대한 이제 보호 설정을 하는 거죠.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있고, 이제 특정 뭐 보드의 이슈 때문에 이상 전류가 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보호 기능입니다. 전원 공급,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단자를 기준으로 측정 전압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출력 단자를 기준으로 이제 OVP, OCP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트 센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DUT 전압값이 예를 들어 5V 4A라면 DUT 값보다 높은 레벨을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보호 레벨에서의 이제 안정적으로 뭔가 DUT 손상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모트 센싱 하실 때는 일단 센싱된 이제 전압강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출력단에서 좀 더 높게 출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VP, OCP 설정은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직렬, 병렬 구성을 해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전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 더 높은 전압을 출력할지 아니면 전류를 측정할지 출력할지 설명을 드리는 페이지고요. 일단 저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제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직렬로 구성해서 이제 각 채널이 플로팅 된 상태에서 직렬로 구성을 해갖고 이제 다른 채널과 전압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이제 출력 전압 이제 균등 분배 설정을 하고 이제 전류 제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역전압 방지 다이오드랑 이제 장비 최대 전압을 초과하면 안 되고 이제 이제 가능하면 사양이나 이제 모델이 이제 같은 걸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다른 그 레벨이 같다 해서 다른 브랜드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각 브랜드사마다 이제 내부 회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가 다르게 되면 실제 이제 장비가 고장난다거나 DUT에도 이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사양이 같고 같은 브랜드의 동일 모델로 진행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를 이제 더 많은 전류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렬로 구성을 해갖고 이제 한 장비를 기준으로 전압을 동일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동일 전압이라고 했지만 가능하면 한쪽 장비는 좀 전압을 약간 높게 설정을 해서 이제 전류 분담이 좀
양쪽으로 잘 분담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기 등 설명 보시면은 출력 전압의 완전한 동일 설정.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 파워 서플라이는 전압을 살짝 높게 하셔갖고 이제 분담을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제 50대 5BP 잘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역전력 방지 다이오드까지 해갖고, 이제 아까 이전 설명드린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양이랑 모델은 동일하게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일 때는 전압, 전류가 되고, 이제 병렬일 때는 이제 전류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은 동일하게 하고 이제 전류가 뻥튀기 해야겠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이제 여러 장비를 묶었을 때 이제 장비 간의 이제 플로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DUT도 이제 접지가 이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접지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게 되면 이제 전이차가 또 다른 루프로 이제 형성돼 갖고 이제 전류 루프가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장비에 대한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DUT에 대한 손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오작동이나 DUT가 손상이 있거나 특히나 높은 레벨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늘 항상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뭔가 선정을 하실 때 이제 키포인트를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레귤레이션이라고 전원 파워 서플라이 사용표에 이제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 레귤레이션이랑 이제 로드 레귤레이션, 출력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내보내는지를 표시해 주는 점이고, 이것도 늘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워 서플라이 타입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립불이 없이 이제 출력이 잘 되고, 이제 SMPS는 이제 빠르게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립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파워 서플라이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방지가 돼서 다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시트상에서는 이 리플 노이즈에 대한 사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이제 데모를 진행하고 실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진행하셔야 좀 더 현명하게 파워 서플라이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리플이 되게 심하면은 좀 보드 타입 같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할 때 특정 회로에 대해서 이제 오동작이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애큐러시, 프로그래밍 스피드, 프로그래밍 레졸루션, 이제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장비에 설정된 값과 실제 출력되는 값의 이제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장비 전압이나 전류값 변경을 했을 때 이제 빠르게 그 출력 레벨이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제 설정한 이제 전류 전압을 변경했을 때 이제 그 설정한 전류와 출력한 전류가 얼마나 낮은 레벨로까지 최소 조정 단위까지 되는지가 이제 레졸루션이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리플은 리플에 대한 사양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나온 것처럼 리플은 AC를 DC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는 파워 내부에서 고속 스위칭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고주파 성분의 전압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제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시트에 그 리플 사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근데 사실 데이터 시트에 나온 것보다 항상 리플은 좀 더 낮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가형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이제 라이징 타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정을 하시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데이터 입력도 가능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애매할까 좀 빠르게 진행하긴 했는데, 혹시 좀
설명이 좀 더 궁금하시면 이 밑에 페이지가 있을까요? 사실 파워 서플라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시 편하게 치실 것 같아요. 그냥 전압만 입력하고 전류 리미트만 설정을 해갖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메인 화면에서 설정하는 전류는 전류 리미트 값입니다. 전류가 이 이상 흐르지 말아라. 물론 저희가 500mA가 흐르는 DUT에 1A로 설정을 했을 때 파워 서플라이를 온을 하면은 DUT가 요구하는 사양은 500mA이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500mA만 출력이 되긴 할 겁니다. 네, 합니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 리미트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50P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이라 해갖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 회로를 설정하는, 보호 함수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전류 이상이 나가면은 꺼지게 됩니다. 아웃오프. 요즘엔 타사 브레드도 많이 그걸 제공을 하겠지만 5VP나 50P에 걸리게 되면은 꺼지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더 출력이 안 나게끔 한다던가 이런 기능이 각각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딜레이 타임이라 해서 오프 딜레이 타임이라 해서 5VP나 50P에 걸리면은 딜레이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1초 있다 꺼져라, 뭐 0.5초 있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베이직 이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신 사항들을 나중에 좀 참조하셔갖고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시면 좀 더 지혜롭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파워 서플라이는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게 없죠. 네. 잠깐 남은 시간에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오전 중에 배운 이제 이런 이후 교육, 오늘 말고 다른 교육때 이제 나갈 때 내용이었는데 잠깐 시간 남은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처음 섹션에서 배운 DMM과 파워 서플라이가 합쳐지면 이제 SMU라는 장비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SMU는 이제 실제 출력과 측정을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파형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출력도 하고 측정도 하기 때문에 V소스를 주면은 이제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전류 소스를 주면은 이제 V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과 측정을 동시에 가능한 장비다. 예. 아까 방금 배운 파워 서플라이와 DMM이 합쳐진 장비죠. 예. 그래서 SMU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아까 DMM 때 배운 이제 오메 법칙에 의한 데이터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연산이 추가되었고 이런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도 측정을 하고 다이오드 오프에서 온 되는 곡선까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고, 우리 반도체 특성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SMU라는 장비는 결국에는 이제 멀티미터, 이제 볼티미터, 암페어미터, 그리고 볼티지 소스, 지금 표기는 잘못되어 있지만 이제 커런트 소스가 가능한 이 네 장비가 합쳐진 게 이제 SMU다. 그럼 이렇게 4개 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회로적으로도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로도 동기화가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사람이 만들고 회로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잘못되면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측정에 대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로 딱 이렇게 잘 되게끔 컴팩트하게 만든 게 이제 있습니다. 회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볼티지 소스, 커런트 소스가 있어갖고 이제 스위치가 되면서 볼티지 소스가 출력이 될 때는 이제 커런트 매저를 하고, 이제 커런트 소스가 나갈 때는 이제 볼트미터로 DUT를 측정한다. 그래서 SMU 장비는 아까 파워 서플라이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게 바이폴라 파워 서플라이잖아요. 1사분면은 이제 단방향, 이제 2사분면은 양방향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SMU는 기본적으로 이 네 4사분면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SMU에서 제공되는 펑션 중 하나가 이제 가드, 이제 트라이액셜 케이블이 연결이 된다는 건데,
아까 저희 수성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낮은 전류 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BNC 케이블이라든가 바나나 케이블로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 케이블에 대한 이제 도선 저항도 있고, 이제 전압도 이제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제 일반 BNC 케이블로 가정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누설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드 자체가 이제 1기가 oh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시그널에서 100V가 흐르게 되면은 저희가 생길 수 있는 리키지 커런트는 이제 100나노암페어 수준. 물론 실제로 BNC로 출력했을 때 100나노암페어 이하를 못 찍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이제 실제 BNC 케이블은 더 낮은 레벨까지 찍을 수는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더 낮은 레벨을 찍어야 되려면 이제 가드 이제 트라이액셜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똑같이 구성은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이제 시그널에서 100V가 나오고 이제 여기 절연체가 이제 1기가 ohm이었을 때 이 시그널과 이게 외부 절연체와 이 사이에 가드 라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가드 라인에서 시그널과 가드 라인에서 동일한 거의 비슷한 전압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 동일한 전압을 출력해서 전이차를 줄여줍니다. 이 전이차를 줄여줌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1기가 이제 절연체가 내부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리키지 커런트 수준은 1펜토암페어. 그래서 이 1펜토암페어까지 수준까지 피코라든가 펜토암페어 수준까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액셜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낮은 전류를 찍을 수 있다. 그래서 피코암메타라는 장비가 따로 있는 거는 피코암메타는 단자가 트라이액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MU도 낮은 레벨까지 찍을 수 있는 레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하이엔드급 장비로 가면은 이제 다 트라이액셜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나중에 다른 걸 쓰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트라이액셜 케이블, 네, 그리고 트라이액셜 투 엘리게이터 타입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최적정이랑 이제 고저항 찍을 때는 이런 액세서리 또 있다. 다이어트 찍을 때는. 그래서 SMU는 결국에는 이제 출력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출력 펑션들이 있고요. 리니어 스윕, 로고 스윕 이런 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고 파워 서플라이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파형도 있고 이제 아비터리 파형도 다 출력이 가능해서 이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SMU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펑션을 설정을 하고 스윕이든 로고 스윕이든 아비터리 파형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 로고까지 같이 된다. 이거 뭐 DC로 출력할 때, 펄스로 출력할 때 뭐 데이터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은 뭐 사실 같은 기능이긴 한데 이제 SMU로 넘어오면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류 소싱을 할 때는 이제 전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보호 전압을 설정을 하죠. 전압 소스를 할 때는 전류 컴플라이언스 설정하고 OVP, OCP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오토레인지 기능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오토레인지 말고 리미티드 레인지를 해갖고 이 이상은 올라가지 마, 내려가지 마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스위칭을 할 때. 동일하게 이제 픽스 레인지랑 오토레인지 제공을 하고 이 오토레인지 기능을 활용을 함으로써 와이드한 레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SMU를 여러 대 연결했을 때 이제 반동체를 측정을 하기 위한 이제 펑션을 도식화해 준 거고요. 베리어블 1, 2, 3 이렇게 SMU 나머지 다른 채널들은 이제 그라운드로 소스 단으로 이제 연결을 해갖고 전이차를 발생시켜 주기 위한 이제 그라운드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수입하면서 이제 SMU2 레벨 때 SMU1번 수입, SMU2 레벨에 또 다른 레벨로 갔을 때 다시 또 똑같이 수입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데이터 시트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저희 아까 DMM 개념 때 나온 MPLC 개념. 이렇게 AC 레벨 인풋이 있기 때문에 이제 MPLC를 한 주기를 찍으면 1MPLC, 두 주기를 찍으면 2MPLC. 물론 MPLC로만 설정 가능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SMU는 어퍼처 타임이라 해갖고 이제 시간으로 환산을 해갖고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제공되고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펄스 모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100마이크로, 50마이크로 펄스를 내보냈을 때 1AC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퍼처 타임처럼 시간적인 이제 측정 시간을 입력을 해갖고 이제 그 펄스 온 타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퍼처 타임도 환산해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홀드 타임, 뭐 딜레이 타임, 뭐 메저 이제 딜레이야 뭐 아웃풋 딜레이, 메저 딜레이, 출력 이전에 홀드 타임도 다 제공이 되고 이것도 SM 자체적으로 펑션으로 설정을 해갖고 저희가 트리거 온 하면 이제 동일하게 딱 동작되게끔 또 제공 가능합니다. 이제 해당 기능을 이제 메저 부분을 빼면은 사실 파워 서플라이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네. 요즘은 파워 서플라이도 빠르게 동작되는 장비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제 아비터리 파형이라던가 어느 정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류가 될 수 있는 외부적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진동이 있겠죠. 아까 DMM 같은 경우는 데이터시 나온 것처럼 온도, 그리고 빛, 그리고 이제 실딩에 대한 노이즈, 파워라인 노이즈. 그래서 전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정밀 장비를 측정을 하거나 낮은 레벨을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벽 전원을 잘 쓰라고 합니다. 멀티탭을 거치면 그것도 노이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벽 전원을 쓰거나 아니면 좀 환경 자체가 안 좋다가 그러면 이제 접지 라인을 진짜 땅에 박는 창문을 빼서 땅에 박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테스트할 때도 있고요. 이제 진동도 특히나 이제 주변에 모터가 있다 아니면 설비 내 모터가 있는 설비 내에서 운영할 때는 진짜 리퀴시 커런트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하면은 이제 설비 내에서 모터를 끄고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측정을 할 때. 네, 그런 식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동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저희가 다크박스를 하죠. 암실에 측정하는 것도 빛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질량도 있고 이제 어쨌든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빛도 없어야 낮은 레벨의 정밀 측정을 할 때는 빛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레인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토 레인지를 활용해서 이제 와이드하게 찍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픽스 레인지를 써갖고 좀 더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PLC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식으로 정밀하게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SMU 같은 장비들은 워낙 동작이 빨라가지고 사실 이제 메저 딜레이를 트리거 딜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메저 딜레이를 넣어줘야 되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스코프로 뭔가 출력을 아웃풋 오늘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걸 시간을 확대하면 그러면 출력을 온 하고 딜레이 없이 바로 찍으면 여기 내지 여기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5V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라이징 타임이 도달하기 전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값이 흔들리거나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를 라이징 타임에 따른 딜레이를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안정된 구간에서 측정을 해야 정확한 전류 전압값이 측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다른 뭐 이제 고속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펄스로 구동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프 타임을 찍는 게 아니라 온 타임 때 데이터를 아이브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트리거 딜레이, 이런 동기화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라인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쪽 라인은 사실 너무 하이엔드급이고 보통은 이제 품질이라던가 이제 라인에서 쓰실 때는 이런 컴팩트한 라인업으로 많이 운영을 하십니다. 모델 설명은 뭐 나중에 이 파트 때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좀 이따 랩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 랩실 가면은 장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셔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